자, 이제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충합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해야 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펌프는 크게 주펌프와 충합펌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비펌프까지 있을 수 있지만 예비펌프는 사실 주펌프와 성능 동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주펌프와 동일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펌프는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커다란 펌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충합펌프는 주펌프의 빈번한 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우리 작은 누설에 전부 다 주펌프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은 보조 펌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펌프와 충합펌프의 배관은요, 사실 전부 다 똑같은데 우리 충합펌프는 펌프 성능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즉 성능 시험 배관과 성능 시험을 할 때 체절 운전 시 이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 이 두 배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의 흡입측은 무조건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그냥 주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설치해야 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설령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같은 답을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펌프가 딱 있다라고 했을 때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압식 수조일 때에는 흡입측에는 뭐가 설치가 돼요? 풋밸브가 설치가 될 거고요. 우리 부압식은 요 흡입측 배관 자체가 진공 상태일 때, 부압수일 때 부압식 수조를 설치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여기서 풋밸브 설치될 거고, 개폐밸브, 스트레이너, 그리고 연성계 혹은 진공계가 설치가 되어야만 이 배관 안의 상태를 측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플렉시블 조인트가 설치가 될 겁니다. 이 펌프의 진동 자체를 흡수하기 위해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플렉시블 조인트가 앞뒤로 달리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토출측 배관이라고 해줄 거예요. 말 그대로 물을 토출할 수 있는 배관이다. 마찬가지로 이 토출축 배관 내의 압력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계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펌프다 그러면 성능시험 배관, 순환 배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되겠죠. 그리고 쭉 올라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라고 하는 압력 챔버 등을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지금 흡입측 배관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부압식 수조를 설치했을 때와 그리고 정압식 수조를 설치했을 때 각각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압식은요, 이 수조의 위치와 펌프의 위치가 동등하거나 혹은 이렇게 수조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의 수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지금은 이 수조의 위치를 동등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수조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물을 빨아들이는 이 배관을 흡입측이라고 해줄 겁니다. 이때는 굳이 풋밸브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역류 방지용까지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이물질만 여과질 시켜줄 수 있는 여과장치를, 여과기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개폐 밸브, 스트레이너 밸브, 그리고 플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토출축 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펌프의 진동, 충격 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도록 플렉시블 조인트와 토출축 배관 내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 위에는 마찬가지겠죠. 주펌프는 성능시험 배관과 순환 배관을 설치를 하고, 충합펌프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이런 배관들만 제외시켜가지고 삭제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부압식 수조로 설치했다 혹은 정압식 수조로 설치했다 라고 문제에서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장치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플렉시블 조인트는 무슨 수조가 됐던지 간에 무조건 설치가 되어야 하는 장치고요. 압력계 없죠. 여기는 정압식 수조는요, 흡입측 배관에 압력계라든지 연성계, 진공계가 설치가 안 됩니다. 왜냐? 여기는 어차피 계속해서 물의 압력에 의해서 가득 차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압력계가 따로 필요 없다라는 말이고요. 지금 부압식 수조에는 요 흡입측 배관 내에
부합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성계나 진공계가 설치가 됩니다. 압력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압력계는 정압 상태의 압력만을 측정하는 장치니까요. 그래서 2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스트레이너, 이물질 여과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개폐 밸브, 각종 밸브라든지 배관들을 정비, 점검, 보수를 위해서 무조건 개폐 밸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입측 라인에서는 압력계가 필요 없다. 다만 토출축에는 어때요? 압력계 무조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압력계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압력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펌프 성능시험 배관에서 성능시험 테스트를 하면서 토출축 배관 내에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6번은 2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수계소와 라인에서의 개통도는 전부 다 공통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개통도를 그려보시면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화재 예방법상이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얘는 관계법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옳지 않은 지역은 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역은 우리가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혹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물류단지, 시장지역,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단지죠. 있는 지역. 그래서 밀집한이라고 하는 오답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밀집한 지역은요. 무조건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혹은 목조 건축물이 밀집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혹은 위험물 처리시설, 저장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밖에 없다.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물류단지가 이번에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요 2번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권자는 그럼 누구예요? 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각각 시도마다 위험한 지역을 우리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하는 거죠. 소방청장이 일일이 각 시도마다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각각 시도지사가 되는 것이고 요청권자가 누구다? 네, 요청권자가 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그 밖에 누가 인정하는 지역까지 들어가요? 관서장이 인정하는 지역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이 관서장이라고 함은 청장, 본부장, 서장을 얘기를 합니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 인정하는 지역은 청장한테 가서 요청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방 강화지구, 우리 여기에 화재 안전조사까지 다 마무리해 줘야 됩니다. 화재 안전조사, 우리 화재 예방법에 따르면요, 무조건 권한권자는 기본적으로 관서장이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 안전조사는 누가 조사해요? 누가 조사권자일까요? 맞아요. 관서장이 조사권자다. 그러면 그 조사에 의한 안전 조치는요? 조치 명령? 마찬가지로 관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상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자, 여기에서는요. 사실 용어 정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식이란 화재와 관련된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등등등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해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우리가 과학적 방법과 실험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우리 과학적 실험 이런 것들 용어에서 어떤 용어에 대한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감정이었죠.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감식에 관련된 키포인트는 뭐다? 감식에 관련된 키포인트는요. 일단 경업, 지식 등을 토대로 해서 시각적인, 종합적인 판단 하에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각적 판단 하에 규명한다라고 표현이 되면 감식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억번 X 해주시고요. 감식과 감정은 워낙 많이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은번 연소란
일단 보고 규정상 용어에서 연소라고 하는 포인트는 없습니다. 연소에 관련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지도 않고 X 쳐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단 여기 니은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는 무엇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론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얘는 발화에 관련된 정의가 되겠습니다. 디귿번 발화란 여기에서 또 발화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X 쳐주시고요.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우리 발화가 되는 열, 발화, 열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화 지점, 발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들을 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초 착화물과 연소 확대물도 구분을 해서 따로따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최초 착화물은 말 그대로 최초에 발화되는 가연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연소 확대물은요. 연소가 확대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연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번 손해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 우리 여기서 재구입비라는 포인트 나오면 잔가율이라고 했었죠. 손해율은 말 그대로 피해 금액을 적정화시킬 수 있는 일정한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손해율은 말 그대로 피해율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손해율에다가 잔가율 써주시고요. 잔가율과 최종 잔가율 얘네 둘도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잔가율은 무조건 어떤 포인트 있어야 돼요? 내용연수를 다한 경우, 경제적 내용연수를 다한 경우 그때의 재구입비에 대한 이 현재가의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해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해율, 잔가율, 최종 잔가율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음입니다. 철수란 소방대에 의한 소화 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얘기한다. 우리 전부 다 진화했다라는 말이죠. 진화라는 포인트는 두 가지, 초진과 완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소방 활동의 필요성이 아예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뭐다? 완전히 진화했다, 완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진은 무엇이냐? 초진은 말 그대로 그냥 화재의 확대 위험성만 줄이거나 없앤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철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철수는 진화가 모두 다 끝난 후에 소방대가 복귀하는 것. 그래서 돌아가는 것, 복귀하는 것이라는 포인트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재발화 감시란 화재 초진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 잔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잔불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발화 감시는요, 감시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진화 다 끝나고 나서 감시조를 편성해서 재발화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시, 우리 감시조 편성해서 감시하는 거, 걔가 바로 재발화 감시다. 그래서 얘는 땡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용어 정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더 조금 나아가서 접수라고 하는 단어도 살짝 용어 자체가 개정이 되었죠. 유무선 전화나 혹은 다매체를 통해서 화재 신고를 받는 것 자체를 접수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용어 자체에 있어서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 장치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자동식 기동 장치라고 하는 것은요, 화재 감지기를 통해서 화재 자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저장 용기 자체가 어떻게 개방되어 헤드를 통해서 방출되는지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장 용기 자체가 개방이 될 때 어떻게 개방이 될까요? 전기식으로 타이머 방식으로 타이머 시간 이후에 개방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계식은 스프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저장용기 옆에다가 스프링을 달아가지고 이 스프링이 땅 치면 그 물리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개방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가압식은 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3번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 가스압력식은 별도의 기동 용기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동 용기 안에 있던 기동용 가스에 의해서 가스 압력으로 개방이 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압식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가압식은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 가압식과 축압식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압식, 축압식은요, 이 저장 용기 자체를 내가 어떻게 보관을 할 거냐라는 그 측면에서 확인을 해주셔야지 얘네들을 잘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말이라고 하는 약재 자체는 자체 증기압이 높지 않은 약재이기 때문에 분말만 딱 이렇게 차 있으면 얘가 분출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압력이 안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압식으로 저장 용기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가압식으로 별도의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이 가압용 가스를 연결하여 압에 의해서 방출시키는 이러한 방식도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소화기에서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 봤었던 것처럼 저장 용기도 마찬가지로 이 압에 의해서 방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가압용 가스라든지 축압용 가스는 질소라든지 혹은 이산화탄소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저장 용기를 보관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 전기식, 기계식, 가스압력식과 같은 기동 장치에 있어서는 저장 용기를 어떻게 개방하냐라는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쪽에 제가 조그맣게 개통도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우리 분말이라고 했을 때에는 가스계하고 전부 다 메커니즘이 같은데 정압 작동 장치, 혹은 클리닝, 밸브, 장치류들이 추가적으로 더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살짝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메커니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개통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가스계의 개통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개통도를 통한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감지기를 통해서 A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음향장치 혹은 표시등이 점등이 될 것이고 B 회로가 모두 작동해야지만, 즉 2회선 모두 작동해야지만 그제서야 얘가 지금 화재가 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럼 이 신호를 제어반을 통해서 타이머 가 동작이 될 겁니다. 타이머는 30초 가량이 쭉 이루어지는데 카운트다운 하면서 사이렌이 같이 울리게 될 거예요. 이때 사이렌 어디에 설치가 된다고요? 네, 사이렌은 방호구역 내부 여기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피난을 할 수 있게끔 안에서 사이렌이 계속해서 출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이머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요? 여기 솔레노이드 밸브 있죠? 해당 방호구역에 맞는 솔레노이드 전자 밸브가 개방이 될 겁니다. 그럼 전자 밸브 자체가 개방이 되면서 지금 요거 얘는 기동용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개통도는 어떤 기동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가스 압력식 기동 장치의 개통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기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타이머 시간 이후에 요 밸브가 작동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요 저장 용기 옆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고 이 솔 밸브가 작동하면서 바로 개방시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스 압력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동 용기 옆에 있는 솔레노이드가 먼저 개방이 될 거예요. 먼저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동용 가스가 요 공간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선택 밸브를 개방시켜 줄 거고요. 선택 밸브의 개방과 동시에 쭉 저장 용기, 약재 용기를 빵빵 개방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저장 용기 안에 있는 약재들이 집합관을 통해서 이미 개방이 되어 있는 선택 밸브를 통해서 나갈 건데 나가면서 PS 있죠? 압력 스위치입니다. 이 가스압에 의한 압력으로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서 제어반으로 신호가 다시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우리 방호구역 밖에 문 위에 있는 방출 표시 등이 점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를 통해서 방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렌은 방호구역 내부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방출 표시등은 방호구역 외부에 있구나. 그쵸? 그리고 이 방출 표시등이 점등되는 이유는 이제부터 약재가 방사가 될 거니까 전부
들어오지 마세요. 입시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이렌의 위치, 그리고 이 방출 표시 등의 위치 전부 다 기억해 주시고요. 방출 표시 등은 언제 작동한다고요? 그렇죠. 우리 아까 전에 압력 스위치 작동 후에 방출 표시 등이 점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까지 무조건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사실 방호구역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연결은 시키지 않았어요. 왜냐? 단순 메커니즘만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지기 2개 그려놨죠. 우리 감지기 A회로와 B회로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회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회로 방식은 왜 설치한다?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손 피해라든지 가스개는 재산 피해가 되겠죠.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여 채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0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징계 중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에 감액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직급을 한 단계 내렸다 뭐 이런 내용 없으니까요. 우리는 정직, 강등 중에 정직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보통 징계는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징계는 뭐다? 조금 무거운 징계다. 그래서 해파리 강정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해파리 강정. 경징계는요, 조금 더 가벼운 징계로서 견감. 그래서 뭐 간경, 견감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먼저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가 배제징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예 신분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임과 파면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재임용을 몇 년 동안이요? 각각 3년, 5년 동안 금지하고 있죠. 네, 특히나 우리가 파면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퇴직급여까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교정징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견책 자체는 그냥 가장 가벼운 벌이에요. 그래서 그냥 혼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감봉 자체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우리가 종사는 할 수 있되 보수 자체를 3분의 1 정도 감액해서 받게 되는 처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정직은 정직 자체 우리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동안 직무 종사 못하고 보수 전액 감액이다. 강등은요. 3개월간 종사 못합니다. 당연히 보수는 전액 감액이겠죠. 무조건 종사를 못한다면 우리가 유급 휴가를 따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무조건 전액 감액으로 처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강등은 한 단계 내려가는 거, 직급 하나가 내려가는 것까지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징계는 우리가 직무는 종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감액되는 거. 그리고 중징계는 아예 직무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견책 가장 가벼운 거,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가장 센 벌인지 혹은 뭐가 가장 가벼운 벌인지 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